안녕하세요.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틀렸네요. 네. 지난번 12월 말경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당국의 강한 의지 때문에 1,400원 선, 혹은 그 이하까지 연말 환율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 이 부분은 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국의 의지, 고환율을 낮추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는지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달러원 환율이 급격하게 하루에 20원씩 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런 환율이 빠지는 강도가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국의 목표라든지 국민연금의 생각은 1,450원 이하면 적절하다. 그래서 2025년 연말 환율은 1,440원을 하회하면서 끝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약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는 1월 11일 현재,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환율은 1,450원대 후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국 입장에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좀 낮을 필요가 있었고, 올해 2026년 들어와서는 국민연금은 1,480원대 환율에서 전략적 환해지를 개시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었고요. 하지만 환율이 1,430원 혹은 1,440원대에서 무리해서 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팔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워낙 구조적으로 달러 매수하는 서학개미 수요가 아직까지는 탄탄하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저점을 1,420원대에서 본 후로 약간 반등을 하고 있고요. 1,460원대는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 기준금리도 높고 이런 상황인데, 특히 미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의 압박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트럼프의 정치적인 압력을 빼고 경제적인 상황만 본다면 고용시장 괜찮고요. 실업률 4.4%로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도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금리,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세가 높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이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왜 환율을 이야기하는 채널에서 통화량 얘기는 하지 않느냐 라고 하셔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행 딜링룸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이 환율의 변동을 통화량이랑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통화량을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지표는 아니었거든요. 외환 거래에 있어서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일단 어느 통화의 금리가 더 고금리인가, 기준금리가 높은 통화가 어느 쪽인가, 이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로 표현되는 시장금리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보통 이제 미 국채 금리겠죠. 이게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게 낮아지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이런 정도의 연관성은 있고요. 경상수지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달러를 잘 벌어들인다면 무역, 또 무역 외 등에서 일단 환율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지표는 이 경상수지였거든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면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벌어왔을 것이고, 이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고 이랬었는데, 2025년에는 경상수지도 괜찮고 수출도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왜 환율이 오르는가에 대해서, 일단 저는 통화량은 직접적인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화량은 달러 가치가 아니라 원화가 많아졌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졌다면 일단 국내 물가가 올라야지 됩니다. 이 통화량과 물가는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통화량을 환율 예측에서 주의 깊게 보는 지표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경상수지가 중요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2025년부터는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경상수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좋으면 일단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거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변동이 있다면 요 증권 투자 추이가 최근에 변한 점입니다. 이게 이제 서학개미와 또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투자로 인해서 내국인이,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 환율이 높게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일단 증권 투자 자체인 이 와인 색깔처럼 보이는 이 빨간색 점이 있는 실선 그래프가 증권 투자를 연도별로 표현한 겁니다. 양수면 0보다 위에 있으면 내국인이 해외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밑에 있으면 외국인이 한국에 더 투자하는 게 많았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년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순대외 채권국이 된 거죠. 일단 마지막 2025년을 보시면 2023년, 4년, 5년 이렇게 이 와인 색깔 실선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달러 환율이 올랐던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명확해요.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떤 추이가 있었는지 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와인 색깔 그래프가 2016년에 먼저 정점을 찍었었네요. 근데 이때는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에서 안정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 하늘색 영역 그래프가 주식이고요. 제가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거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걸 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은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주식이 요 하늘색 영역 그래프고, 보라색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증권 투자가 많이 나갔는데 그것의 대부분을 채권 투자, 내국인 뭐 보험사라든지 자산운용사가 해외 채권을 많이 사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채권 투자라 하면 환해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바이 앤드 셀 스왑을 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현물 환율에는 영향이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17, 18, 19, 20 이렇게 가면서 코로나 직후인 21년까지 주식 투자는 계속 상승을 했네요. 그런데 2020년, 21년 이때 미국 주식이 좋을 거라는, 왜냐면 미국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달러를 살포했으니까요, 돈을 찍어서.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이 와인 색깔 그래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사려고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돈이 풀렸는데 한국 채권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주식을 사러 해외로 나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채권을 사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와인 색깔 그래프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최근 3년 동안 뭐 채권 투자에서는 뭐 위에 갔다 아래로 갔다 그 정도인데, 갑자기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식이 계속 박스권에 있었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나가고, 또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사러 나가고,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환율이 1200원대에서 1400원대 후반까지 올랐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외환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통화량을 보는 것보다는 경상수지,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수지, 왜냐하면 경상수지의 자본의 이동, 경상수지는 실제로 소득, 그래서 뭐 상품 무역이나 배당, 이자 소득 등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이동, 해외 투자 혹은 투자를 받는 것 등은 이제 합쳐서 국제수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경상수지도 보고 이제 국제수지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통화량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통화량도 한국은행 통계 사이트에서 통화량 M2와 환율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은
통화량이 늘고 환율도 올랐다,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M2, 이게 검정색 점선인데요, 이건 줄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왔고, 파란색 실선이 달러원 환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이 서학개미 열풍에 의해서 또 국민연금 등의 해외 투자에 따라서 환율이 올랐는데, M2는 원래 계속 증가를 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앞에 2003년 요때랑 2008년 이때가 설명이 안 되고요. 또 2010년대 내내 2011년부터 뭐 2019년까지 달러 환율이 박스권에 있었죠. 계속 1080원부터 1200원까지 이랬는데 M2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 이때는 환율이 왜 안 올랐느냐?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M2라는 거는 원래 오르는 거고, 이제 돈을 풀었다, 통화량이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원래 증가하는 건데 더 빠르게 증가했느냐, 이걸 봐야 될 테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월별 데이터에서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M2가 증가했는지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요거는 좀 설명이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부터 2010년대까지가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M2가 빠르게 증가하면,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M2의 증가율이 이 주황색 실선입니다. 그리고 남색 실선은 달러원 환율인데요. 이게 2022년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네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후죠. 마지막에 2023년 4년에는 갑자기 얘네들이 디커플링이 되더니, 그러니까 M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과 환율이 디커플링이 되더니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내국인의 해외 투자에 따라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고 하면 자국 통화, 원화가 뭐 달러나 이런 해외 통화보다 통화량이 빠르게 늘면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어느 통화가 더 고금리 통화인가, 그리고 경상수지가 어떤가, 뭐 국제수지가 어떤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과 2023년이 어떤 시기였냐면, 통화량 측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 빠르게 증가해서 경기를 부양했던 그 통화량을 좀 회수하는 기간이었고, 미국이 많이 풀었고, 이것이 갑자기 이제 공급망 충격 등에 의해서 미국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왔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한국은 미국만큼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진 않았죠. 그래서 미국 달러의 금리가 높아져서 환율이 올랐던 거고, 통화량은 어느 나라든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통화량으로 환율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환율 변동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 환율을 예측하려면 통화량보다는 다른 지표, 금리나 경상수지, 국제수지를 보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환율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고용도 괜찮고. 그래서 경제만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1월 중에 파월 후임 미국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지명될 경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건 달러원의 하락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갔고, 이 부분이 약간 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서 수도인 키이우 등을 공격했다는 것도 패권 위주의 국제 질서로 좀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불안감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 질서가 약간 불안정해지면서, 보통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가 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원 환율은 60원, 70원은 너무 높아 보입니다. 미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지명이 될 경우에는 하락할 수도 있고, 또 국민연금의 환해지 강도에 따라서 좀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의 개인 의견이고,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오직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은 환율에 또 중요한 큰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